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한 번씩 얘기를 올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떻게 보면 2년여간 계속 누르는 장세 지속되고 있고, 뭐 올해 1분기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올랐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줬다 뺏는 게 더 나쁘다고. 1분기, 2분기는 좀 그랬지만 어쨌든 3분기 초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나오다가 그 이후에 하락장 나오니까 충격파가 좀 더 크죠. 보면 다들 이제 이 좀 하락장에 무뎌진 이 하락에 좀 무뎌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느 부분이든 무뎌지는 건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2월 들어서 이제 거래일 이틀이고 11월 말 후반부터는 서서히 이제 종목들이 좀 수급이 돌면서 원활한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아직 그렇게 썩 회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수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 뉴스든 언론이든 뭐 이 증시에 열광하고 개인 투자자가 열광하기 위해선 일단 지수가 올라야 되는데 지수가 안 오르니까 글로벌 증시가 다 안 좋고 글로벌 경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증시가 안 좋았으니까, 글로벌 증시가 계속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증시는 신고가를 내고 있죠. 우리 시장만 이래. 예, 특수한 상황이죠. 미증시는 나스닥 지수 뭐 역대 고가라기보다는 52주 신고가를 썼고, 다우지수는 이제 역대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다 회복을 했다라는 그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 희한하게 우리 시장만 그 회복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장의 특수성인데 시장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수급의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인데, 예전에 바이오주가 그렇게 기승을 부렸었을 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번에는 2차전지죠. 2차전지가 기승을 부린 이후에 이 후유증을 지금도 겪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공매도 금지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긴 했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금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못하게끔 하는 건 맞는데, 더 이상의 공매도 잔고가 늘지 않을 뿐 지금 현재 있는 공매도 잔고를 모두 청산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1년 정도는 그냥 보유를 하면서 1년 뒤에 공매도 해제되면 그때 지금 물량 다시 팔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쇼커버링이 그만큼 많이 안 들어왔다, 쇼커버링이 들어온다 해도 얘네들이 단기성으로 빠져나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이죠. 오늘만 해도 에코프로 BM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봐야 되는데, 급등하던 오전 초반 26%까지 올라가니까 시장도 반응을 보이다가 꺾이는 순간 똑같은 분봉으로 9시 딱 6분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참 이 개별 종목 하나의 움직임에 영향을 너무 절대적으로 받는 것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꼭 2차전지만 우리가 봐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우리가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그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는 이런 종목들을 보죠. 몇 년 전에는 삼성전자, 그 전에는 또 바이오주. 근데 결과적으로 항상 이 증시라는 게 언제나 우상향이지만, 지수는 언제나 우상향이지만 그 지수의 우상향을 이끌어가는 대장은 항상 바뀌거든요. 특히 코스닥 시장은. 그런데 언제나 그 대장주만을 계속해서 열망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죠.
개별 종목을 볼 생각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잘 몰라요. 일단 첫 번째로 잘 모르고, 이 수많은 종목이 있는데 잘 모르고 알 생각조차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카카오, 네이버, 뭐 2017년에는 셀트리온이라든지 HLB, 삼성전자 9만 원 돌파할 땐 삼성전자, 지금은 에코프로 등등 2차전지, 그냥 언론에서 주변에서 들리는 종목들만 그렇게 보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제 무료방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고급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저는 그런 종목들을 리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삼성전자를 추천한다라는 것은 의견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걸 추천한다라는 건 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펀드 매니저, 엄청난 자산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라면 조언이 아니고 여러분 자금을 위탁해서 그걸 대신 사드리는 거지, 사실하고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런 애들은. 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은 지금이 아니고 얘네들이 태동하던 초기에 추천을 드렸었고, 그때 이제 수익을 다 발생시켰고, 그때 다 해먹고 나왔고, 에코프로 BM이 58만원 찍고 에코프로가 150만원 찍을 때는 너무 과열됐다 싶어서 다른 2차 전지주 아니면 아예 다른 쪽 반도체 쪽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면 종목은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런 대표 종목들만을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종목들이 워낙에 자극적으로 쇼킹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10배, 20배 아니죠. 한 100배 같죠. 그 100배라는 숫자가 가지고 오는 이 매력이 상당히 크니까 다들 이쪽 종목들만을 보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이쪽 종목들,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보면은 우리가 알았을 때는, 인식했을 때에는 이미 시장을 주도하고 그 끝물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 얘기하죠. 시장 안 좋을 때 주식 그만해야지, 시장 좋아지면 다시 시작해야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시장이 좋아졌다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은 좋아진 게 아니고 다 좋고 이제 좋음의 끝자락이에요. 시장이 좋아지면이라는 것은 가장 그 시장의 바닥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밖에서는 볼 수가 없죠. 그 시절을 겪고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거든. 외부에서는 느낄 수 없어요. 뭐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과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지금 우리는 그 가장 어두운 구간들을 계속 지났고 밝을 때도 맞고 또 어둡고 이거를 계속 통과하면서 그 시절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장 나쁜 장을 다 겪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볼 때,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이 볼 때, 말하자면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볼 때 가장 유명한 종목들을 많이 보는데요. 봐도 되죠.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투자해도 되고, 투자해야 될 시기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사실. 그렇다면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좀 적절하게,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그 가격의 위치에 따라서 비중 관리를 적절하게, 그것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신이 없으면 애시당초 진입하면 안 되는데, 꼭 그러죠. 뭐 카카오를 예를 들어도 지금 카카오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지금 500만 이상의 개인 투자자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주가가 5만 원대인데 대부분의 평균 단가가 10만 원 이상, 10만 원도 굉장히 양반적인 가격이라고 하죠. 13층에서 15층에 굉장히 많이들 물려 있는데, 이유가 뭘까? 그 가격에 사도는 되는데 그 가격에 몽창 샀다는 게 문제예요. 얘가 2만 5천 원부터 17만 원까지 달렸는데 그 중간값인 한 9만 원, 8만 원 선도 아니고 13만 원, 15만 원 선에서 몽창 탔다는 건 얘를 얼마를 목표가를 둔 걸까? 그러니까 상승을 언제부터 했는지, 그거는 관심 없고 몇 배가 올랐는지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욕심이란 얘기예요.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특히 소액 투자자일수록 볼 수 있는 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에서 선택장애가 오죠. 그 선택장애를 어떻게 보면 다 활용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괜히 이것 놓고 고민하다가 시간만 보내고 매매 타이밍 늦고 투자 포인트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저는 적은 비중으로 여러 종목 해라. 차라리 그게 낫다. 500만 원으로 삼성전자 500만 원씩 사는 것보다 삼성전자 산하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 10종목을 50만 원씩 사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어차피 수익률은 비슷해. 안 좋은 장에서의 수익률이나 손실률은 비슷한데, 얘가 한 종목 정도가 정말 강한 탄력을 만나면 수익률이
삼성전자 하나를 갖고 있는 것보다 삼성전자 산하의 벤더 업체들 10개를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 그중에 한 종목의 수익률이 극대화됐을 때 효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요즘 장에 이렇게 보면은 개별 종목 장세잖아요. 요즘 장이. 이런 시총 상위주라든지 대장주들이 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그런 시장이면 지수가 많이 올라왔겠죠. 근데 지수가 올라오는 장이 아니고 개별 종목이 움직이는 장, 그런 장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할 게 많아요. 뭐 매수하고 나서 요즘 시장 변동성이 하도 심하기 때문에 매수하고 훅 빠지는 것도 있는데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올라가고 반복합니다. 오늘만 해도 우리 같이 수익 실현한 게 제시현 시스템이었잖아요. 얘 제가 이날 그 얘기를 했어요. 아유, 어디 갔냐. 이걸로 봐야겠다. 제시현 시스템이 이날인데요. 11월 27일 날. 급락에서 시작을 하면서 4,715원 제가 손절가로 드린 가격인데, 제가 톡방에다 다 올렸죠. 무료방에다 다 올렸어요. 유무료방에 다 올린 이야기가 뭐였냐면, 변동성이 크고 미증시 하락 여파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 출발하는데 그 영향으로 하락한다면 얘를 손절가에서 파는 것보다는 보유합시다 얘기했어요. 제가 작년부터 그런 얘기하죠. 원래 저는 손절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는 사람인데 작년 하락장을 겪으면서 느낀 것이, 이게 반대 매매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신용 물량이 엄청나게 지금도 많이 늘어났어요. 17조 넘었다고 얼마 전에 주트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반대 매매 이 신용 물량이 이렇게까지 크게 되면 약간의 변수로 하락장이 왔을 때 반대 매매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엄청 커요. 예전처럼 마이너스 5% 손절가 두면 매수하자마자 다 손절컷 나갑니다. 그러지 않고 반대의 경우에는 매수가 안 되고 그냥 다 올라가 버리죠. 요즘 다 그럴 거예요. 종목들이 대부분 그래. 그래서 지금 수익 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매수했는데 밀렸다가 상승하는 것, 이게 대부분입니다. 물렸다가 가는 거. 그래서 요즘 진짜 웃긴 게, 이 문자 리딩보다는 말로 리딩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웃긴 게, 매수가를 안 줬는데 이제 매수가 돼서 급등을 매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도 안 한 채 얘기한 종목이 상승하면 이제 수익 났다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이유가 그거예요. 올라가는 종목은 매수가를 주지 않고 매수가를 주는 종목은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템포 죽였다가 상승을 많이 하죠. 제시현 시스템도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손절하지 말자, 우리 보유하자라고 얘기를 드렸고, 보유한 결과 28일 날 바로 오르긴 했는데, 다음 날 또 이날 시간에 4% 빠지더니 또 3일 정도 눌렀다가 오늘 상승한 거예요. 제시현 시스템이 오늘 상승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복잡해요. 일단 엔비디아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엔비디아의 기본 근간은 그래픽카드죠. 이 그래픽카드가 가상화폐 채굴에 많이 쓰입니다.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넘어가면서 가상화폐 관련주가 다 올랐거든. 내가 봤을 때 오늘 제시현 시스템의 상승은 그걸 따라간 거예요. 원래 가장 원초적인 가상화폐 관련주가 한 20년 전에, 15년 전에 가상화폐라는 개념이 처음 탄생했을 때 관련주가 제시현 시스템이었거든. 그래픽카드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오른 건데, 내가 봤었던 건 엔비디아지만 그 엔비디아보다도 먼저 번 재료 때문에 상승을 한 겁니다. 그 얘기는 얘는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엔비디아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엔비디아 관련주니까. 엔비디아랑 MS랑 모두 관련주예요. 왜냐면 그래픽카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PU라고 하죠.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반도체. 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수익 실현하는 종목들, 무료방에서도 그렇고 유료방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우리가 수익 실현하고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특이한 종목들, 신기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핑거스토리 같은 종목들 상장 초기 때는 다 보지만 이후에는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좋은 패턴을 만들었는데 이 종목 잘 안 봐요. 우리 같은 방만 보는 거야. 뭐냐면 개별 종목을 매일매일 열심히 파서 매매하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은 보거든요. 거래량이 발생을 하잖아. 340만 주나 발생하면서 바닥에서 상한가에 갔어요. 보는 사람들은 많이 봐. 분명히 있어. 그래서 그들만이 이 수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몰라요. 한참 올라간 다음에 이제 알죠. 야, 웹툰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다. 네이버 웹툰이 우리 시장이 아니고 나스닥에 상장한단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되면 이미 가격이 한 5,000원 넘어와서 6,000원 정도 됐을 때 그런 얘기 나와봐요. 거기서 들어가면 또 물리는 거야. 이게 뭐냐면 다양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 우리는 이런 다양성을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핑거스토리 제가 분명히 이날 11월 27일 날 무료방에도 다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해드렸었고 유료방에서는 그 다음 날인 화요일 날 오전 시작하자마자 들어갔죠. 그래서 이날 거의 상한가 근접하게 상승했고 거의 대부분 매도하면서 금요일 날 다시 샀어요. 고민을 좀 했는데 사실 여러 개로 엮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토큰 관련주들이 토큰 증권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죠. K옥션 상한가 가고 이 종목들과 연관성이 직접적으로는 없는데 교집합이 좀 있어요. MBT라는 종목 때문에 교집합이 좀 있습니다. MBT도 토큰 증권 관련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인데 이 MBT가 웹툰 관련주거든. 네이버 웹툰 보기 위해서 굽는 쿠키를 MBT가 굽거든. 그래서 관련주가 돼요. 엮이고 엮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상이잖아. 핑거스토리도 대표적인 IP 지적재산권을 이제 주요 매출처로 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연관되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런 걸 잘 못 봐요. 왜 못 보냐면 워낙에 거대한 그 홍보를 때리는 종목들이 있거든. 홍보를 때린다는 게 좀 웃긴데 아까 말씀드린 그 업종 대장주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자금을 그쪽으로 쏟아붓습니다. 신용자금도 대부분 그쪽으로 쏟아져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때 그 종목들이 빛을 못 볼 때 암암리에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것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STX 그린로지스를 수익 실현했잖아요. 상장 초기 때 변경 상장했을 때 초기 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봐요. 변경 상장 초기니까 유명하고 다들 알만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들 봐. 근데 사실 이게 변경 상장하고 초창기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 왜냐하면 적정 가치 이 기업의 적정 가치를 그 누구도 제대로 평가를 못해요.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적정 가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것이 합의되는 곳이 바로 이 주식시장인데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얘를 투자한다라는 것은 도박에 가까운 겁니다. 그 도박을 왜 우리 돈 주고 해야 됩니까? 저 변경 상장 초창기 때는 할 필요가 없거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입찰도 하고 장외에서 이 공모가액을 평가받을 때 어느 정도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죠. 하지만 변경 상장할 땐 그러지가 않거든. 이게 변경 상장이에요. 인적 분할해서 변경 상장한 건데 얘를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하겠어. 그래서 초창기 때 어떻게 보면은 상한가 갔다가 다음날 급격한 음봉 나왔다가 다시 이틀 뒤에 상한가 갔다가 그대로 무너져 내렸는데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된 가치 평가는 잠잠해진 이후에 거대한 수급이 다시 들어올 때입니다. 바닥에서 몇 번 있었어요. 이때도 있었고 이때에도 있었고 그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완벽한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쌍바닥 패턴. 이게 쌍바닥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쪽 바닥과 이쪽 바닥이 똑같으면 안 되고 항상 오른쪽 바닥이 더 높은 쌍바닥이 나온 다음에 그거 출현한 다음에 보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요 포인트를 보고 나서 이 다음 바닥을 찾는 과정에서 요날 들어간 거예요. 우리 매수날이 이날입니다. 이날 매수했죠. 근데 이게 사실 이날 매수를 하긴 했는데 기술적 특징이 안 보이죠. 왜냐면 차트의 특성상 이렇게 좁은 구간에서 넓은 변동폭으로 움직인 종목은 이 구간이 그냥 일자 횡보로 보이잖아요. 38,000원에서 반토막 이상의 하락을 하고 3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거의 4분의 1이네. 4분의 1 토막이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라서 그것도 단기간에 여기는 횡보하는 평행으로 보이지만 얘를 이렇게 넓게 놓고 보면 이 넓게가 아니지 이 좁게 최근 차트를 압축해서 보면은 분명한 패턴이 보여요. 분명한 패턴이 이 구간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제 아카데미가 올라갈 텐데 제 아카데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패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들어간 것도 하나의 패턴입니다. 여기서는 안 들어갔어요. 확실하지 않고 이 종목은 경기에 되게 민감한 종목이라서 패턴을 만들었다 해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저는 여기서는 어느 정도 좀 확신을 했어요. 이 두 개가 있었고 일단 바닥을 오른쪽 바닥을 좀 더 높이고 있죠. 그 다음에 상승을 하다가 실패를 했지만 여기를 일단 무너뜨리지 않고 있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거든. 그래서 이날 들어간 겁니다. 이틀 정도 빠지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진 건 아니었죠. 그러고 난 다음 바로 지난주 목요일날 급등, 금요일 하루 쉬면서 오늘 추가적인 급등. 얘기 나오죠. 지난주 미국장에서 얘기 나왔지. GDP 성장률 다 높여주고 지금 미 경기 회복, 경기 연착륙이 거의 성공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경기 회복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해운주들이 상승하냐 마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예요. 근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해소가 안 됐거든. 해소가 안 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해소는 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희석이 되고 있죠. 지금 우크라 전쟁 다들 머릿속에서 거의 대부분은 지우고 있을 겁니다. 중동 28 전쟁도 어느새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서서히 좀 뇌리에서 잊혀져 가죠. 그에 반해서 경제에 관련된 경제 지표에 관련된 이 성적표들, 이 수치들은 서서히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좀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운주들이 가는 겁니다. 운임지수가 상승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개별 종목, 그러니까 업종 대장주들, 아까 얘기 드린 그런 유명한 종목들, 그런 정말 엄청난 상승을 이미 보여준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이런 종목들,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인식을 못해요. 왜냐면 항상 최고점이 잦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최고점이 잦기 때문에 항상 카카오를 내가 추천했다, 네이버를 내가 추천했다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제일 크게 물려요. 왜냐면 끝까지 그 종목을 추천하거든. 그 다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종목에 물리면 좋은 종목이니 가져가라. 지금은 이제 그거 싹 닦고 지금이 또 2차전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막 지금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종목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정말 분석다운 분석과 지금 상황을 어떻게든 판단해서 그걸 종목과 엮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전 매매를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갔고 이틀 동안 요만큼 빠지는데 부담 없죠. 만약 손절을 하게 된다 해도 이거에 대한 손절폭은 얼마든지 다음에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 이상 수익이 나오잖아요. 매수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매수하고 나서 1, 2, 3, 4, 5거래일 만에 오늘 대부분 매도를 했으니까 5거래일이면 딱 일주일이잖아. 주말 포함.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시기가 올해만 해도 3번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1분기, 그리고 3분기 초, 그리고 지금. 여기 3번이 있는데 이 기회마다 그냥 계속 기존에 있는 물린 종목만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 물린 종목이 과연 반응을 해줄까요? 잘 안 해줘요. 왜냐면 거기에 쏠리는 매수세나 수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는 비중 관리예요. 왜 물린 종목만 쳐다보냐면 거기에 자금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1번 한번 쳐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항상 얘기를 한 내용이에요. 지금 물린 종목만을 쳐다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종목에 자금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비중을 쪼개세요. 이 돈도 얼마 없는데 뭘 쪼개. 그럼 그 돈도 얼마 없는데 반토막 10분의 1토막 나면 뭐 가슴 안 아프겠네. 아니잖아. 가슴 아프잖아. 그러니까 쪼개시라는 겁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돈을 벌 거를 생각하고 들어오죠. 당연하다면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잃지 않을 것을 먼저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게 먼저예요.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어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방어적인 대응이 뭐예요? 조금씩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는 것. 그게 보수적인 거예요. 단타를 친다라는 것. 단타 치면 뭐하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라비아 숫자를 안 배우고 수학을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가장 기초예요. 단타가 단기 매매를 해야 일주일짜리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일주일짜리 매매도 성공적으로 해야 한 달짜리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야. 단타로 들어가는데 강제로 1년 몰려있는 그런 거 말고 중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고수의 영역입니다. 하루 앞도 모르는데 1년 뒤를 어떻게 알고, 내일 상한가 갈지 말지도 모르는데 한 달 뒤에 2주 안에 뭐 100%를 간다는 얘기를 감히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그런 양아치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일단 처음에 단기적인 매매부터 내가 완벽하게 습득하면서 중장기 투자로 서서히 발을 넓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무료방에서도 두 종목 수익 시황이 나갔을 거예요. JCN 시스템이랑 SX 그린로지스 수익 시황이 나갔죠. 이 종목들 다 대응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그겁니다. STX 그린로지스 이거 손절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거 이틀 동안 빠질 때 아니에요. 이날이야. 아니 수익권인데 왜 손절하나요? 라는 얘기 나올까요? 올라가는 거 보고 꼭지에서 그냥 거기서 무작정 디립다 냅다 산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냥 여기 위에서 우리가 매도 사인 나가고 있는 자리에서 그냥 산 거야. 그것도 비중 관리 안 되게 샀겠죠. 그러니까 다급하게 여기 빠지고 있는데 손절할까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산 사람이 여기서 손절 질문을 할 리는 없잖아요. 어째서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여기서 손절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떤 증거냐면, 매매 자체를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고 해서 안 하고 꽁 하고 있다고 올라가는 거 보고 진짜 가네? 하고 따라잡는데, 따라잡는 건 좋다 이거야. 비중을 생각하지 않고 잡는다라는 얘기예요. 비중 관리만 잘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계좌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죠?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시장이 진짜 변동만 부리지 않으면 작년 1년 동안 발생했던 손실이 올해 1분기 3개월 동안 메꿔졌거든요. 올해. 이제 그 이유는 또 다른 차후의 문제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차후의 문제, 여러 이슈로 인해서 2023년에 하반기 때 좀 손실을 봤다면 그거 지금부터 내년 1분기까지 또 다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회복이 먼저 되어야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수익 계좌로 가겠죠.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얻어맞을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악재라는 악재는 지금 다 맞아봤어요. 전쟁도 겪었지, 고금리 지금 겪고 있지, 인플레이션 겪어봤지, 질병 겪어봤지, 모든 악재라는 악재는 거의 다 겪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어떤 악재가 나와도 시장에서 학습 효과가 있어요. 소화하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미증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우리 시장은 수급의 특수성 때문에 아직은 지지부진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시장이 앞으로 상승할 자리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증시가 유지가 되는 한 지수는 항상 우상향이에요. 지수가 항상 우상향이라는 얘기는 항상 올라가는 종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도하는 종목들이 탄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수익을, 이 시장 변동만 부리지 않으면 요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가 이렇게 나오는 때가 되게 드물거든. 없었어요 사실. 한 가지 악재가 나와서 그게 크게 작용하고 나서 상승장이 나오고 계속 이거의 반복이지, 이렇게 여러 번 얻어맞는 장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지금 이렇게 얻어맞아 봤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이제는 평범한 장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상승장 안 와도 돼요. 그냥 지금처럼 평범한 장세면 돼. 이런 평범한 장세가 유지되면 우리는 이 주식시장에서 정말 꾸준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아카데미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매매 기법이 딱 정해져 있죠. 그 안에서 이제 어떠한 변수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 변수는 경험의 측면으로 해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리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종목 장세에 확실히 도래했고, 12월 종목 장세 이후에 내년 1분기에도 종목 장세 및 상승장이 올 때 제대로 된 회복을 하시려면 지금부터 계좌도 관리돼야 되고 멘탈도 마인드도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지금부터 하시면 준비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벤트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어느덧 2023년 마지막 달이 됐는데, 저희 방에서 2024년 마무리 그리고 2024년 시작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은 운영자님한테 상담 받으셔서 가입하셔가지고 시작해 보시고,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정말 그래요.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데 갑자기 급락을 해.
당황해. 그리고 아, 나 못하겠어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씩만 잡으시면 됩니다. 이후에 수익 나는 거 봤잖아요. 신시웨이도 그랬고 뭐 SX 그린로지스도 그렇고 제가 이날 매수하자마자 그랬죠. 야, 끼이는 종목인데 내가 사자마자 내리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날아갔으면 못 샀어요. 오늘 살려는 사람은 못 사잖아. 그러니까 다 주가의 흐름이고, 아이고 내가 사니까 빠지네 이 생각을 할 게 아니고 빠졌네? 그럼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많이만 안 사면 그 방법은 항상 만들어집니다. 리딩대로만 따라오시면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상황에 급변하는 상황에 심장 쿵쾅거리면서 쫓아다니지 마시고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이 방법만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2월 16일에 만원의 행복 이번에 6번째인데 오랜만에 랜선 강연을 진행을 해요. 이때 이제 2024년 마무리 그리고 내년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항상 이 만원의 행복 진행할 때 여러 시도를 많이 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요 만원의 행복 참여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을걸? 왜냐면 이때는 방송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얘기, 그러니까 무슨 방송이냐면 지금과 같은 방송 말고 우리가 나와서 하는 거니까 TV 방송과 같은 또는 유튜브 같은 데서 못하는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많이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광고가 올라갔는데 참여하실 분들은 요 주소 들어가셔서 지금 193명이 신청한 게 아니고 남은 거지. 7분 신청하셨는데 요거 많이들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요 12월 16일에 올해 시장을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참여하실 분들은 저 배너 들어가셔가지고 참여하시면 신청하시면 되고, 일단 신청은 해보세요. 신청을 하셔야 진행을 하지. 신청하셔서 올해 마무리도 마무리지만 내년에 뭘 봐야 될까 이런 것들 얘기해 드릴 테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감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 올리신 분들 수익 모두 축하드리고 내일 장 역시 타이트하게 아주 재미있게 화기애애하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카오 라이브 장마감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같아서 다른 사람 중에 너지